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스카이데일리의 사설입니다. 요즘에 그 아시아투데이라든가 자유일보, 스카이데일리, FN투데이, 이렇게 4개 신문들 굉장히 그 보수파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설 제목이요, 미국 이재명 민주당 부역자 제재는 시간 문제입니다. 부제목은 미 재무부 헝가리 내각부 장관 안탈 로간 제재, 한국 극좌파 카르텔과 부역자들도 피할 수 없어, 적용 시 금융거래, 방미 등 경제활동에 큰 차질.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외 부패 혐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헝가리의 고위 정치인 안탈 로간을 부패 혐의로 제재하며 그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국가 내 부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부패한 정치인 및 그 부역자들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비롯해 그들의 부역하고 있는 사법부, 경찰 인사들도 바싹 마음을 졸이게 됐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패 문제에 관해서는 관여하게 된 것은 부패가 자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심지어 부패 혐의자가 해당 국가에서 유죄 확정이 나지 않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가 내려진다. 한국의 부패 정치인들과 부역자들은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탄핵 정국을 조성해 온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을 결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약 한 달 사이에 발의한 탄핵소추 횟수가 무려 7차례다. 윤 대통령의 2차례, 김용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각각 한 차례씩이다. 이런 식의 일당 독주 체제가 폭주가 가능한 것은 다수결 원칙에 의거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약점에 기인한다. 이 같은 독재는 곧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미국 제재의 칼날이 다음으로 향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극좌파 카르텔과 그 부역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갔다. 그런 다음 오히려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 며 오락가락했다. 이는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살리기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든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향해 무작정 돌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눈에 이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을 리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과 규칙을 무시한 채 부패와 위법을 일삼고 있다. 또 이들 권력 집단에 부역하는 일부 사법부와 경찰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 법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이제 국제사회의 눈에 띄게 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부패 대응 전략에 따라 이들 또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본지 단독으로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친중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중국 기자단과 회동을 가진 것이 본지에 포착된 것이다.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자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년에 참석하려던 중국 기업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홍콩 매체 SCM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CES 초청장을 받은 중국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했는데 이는 미중 교류의 차단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해외 자산은 물론 금융거래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그에 부역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법과 정의를 왜곡하고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결국 그들 자신이 제재를 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사설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사설인데 여기 이제 팩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미국에서 CES 그 전시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전자정보기술 전시.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에 중국 기업들 그 직원들이 비자 거부당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SCMP가 보도를 했는데 홍콩 SCMP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아주 이게 중국에 합병되기 전부터 굉장히 공신력 있는 유명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합병됐으니까 중국 이제 기관지 역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거기에서 팩트로 보도한 게 CES
초청장 받은 중국 직원들이 이제 비자 거부당했다는 건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렇고 또 헝가리의 유력 인사도 미국 입국 거부당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한국 차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흘러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행정부 시작함과 동시에 트럼프는 임기 초에 여러 가지 뭐 거친 말을 쓰더라고요. 임기 첫날 단행하겠다고 쫙 나왔잖아요. 그 첫날 어떻게 그걸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첫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임기 초에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집권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말하자면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까지 못 가게끔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못 가게끔 어떤 제재 조치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헝가리 그 유력 인사만이 아니라 이재명만큼 부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패 혐의자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재판을 몇 개나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1심 실형 나온 것도 있고 이런 1심 실형 나왔잖아요. 선거법은. 그리고 줄줄이 앞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든지 그렇죠.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미군 점령군이라고 외친 거. 그 다음에 재벌 해체 외친 거. 이런 게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 철수를 외친 거는 미국에서 이거는 아주 겉으로 그 말에 대해서 직접 반발은 안 하지만 그건 아주 괘씸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를 통치하는데 지금 요소요소의 주한미군이 아주 결정적인 장소에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철수를 요청하면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 신망을 받고 정상적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CIA 이런 데서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누가 봐도 부패의 혐의자고 그다음에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사람을 북한에 대놓고 대북제재 위반하면서 통금을 하고 이런 거에 주범인데 그건 놔둘 리가 없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작하자마자 아마 이재명과 이재명의 부역자들에게 대해서 아마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거 시간 문제라고 사설에도 썼잖아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몇 달, 몇 년 후가 아니라 시간 문제. 임기 초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임기 첫날은 단행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끝났다고 봅니다. 미국 제재는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형편이다. 부패, 그다음에 반미의 증거들이 너무 나서 미국으로 봐선 적이에요. 적. 미국이 그 적으로 규정을 하면요 무섭습니다. 암살도 해요. CIA가 암살 작전, 전쟁도 벌여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전쟁은 안 벌이지. 그러나 이재명 암살도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거는 이건 식은 죽 먹기죠. 영어로 얘기하면 piece of cake. 그러니까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말로 하면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piece of cake을.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설마? 아니, 이건 미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미국에 비자 빠꾸 당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가 여기서 16시간, 15시간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입국 심사대에서 그냥 돌아가라면 조금 그래도 덜 억울해. 한 하루 정도나 한 최소한 10몇 시간요. 그거 구금해놔요. 그리고 열심히 조사받고 그다음 빠꾸 보내요. 그냥 아주 그리고 한번 당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 동결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은행 계좌 동결. 왜냐하면 대북제재 위반했기 때문에. 부패 혐의자도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데 이건 부패 플러스 대북제재 송금 위반 플러스 반미를 외친 미국 가치를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거든요. 오사마 빈 라덴급이에요. 그건 물론 오사마 빈 라덴보다는 좀 약하게 취겠지. 왜냐하면 오사마 빈 라덴은 9.11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최상위급이지만 그 다음 단계급 아닌가. 테러는 아직까지 안 일으켰지만 나라를 침탈하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이 이재명 손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미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있어야 세계 통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중국의 대륙 세력을 막고 또 일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포석을 해놓은 건데 이게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철수해치고 미 점령군이라고 한 놈인데 북한에다가 돈을 송금한 놈인데 그럼 여기가 뚫려버리면 일본도 위험해진다고 보고 그럼 태평양이 위험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의 세력권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자체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CIA는 그런 작업 벌써 들어갔어요. 저도 그런 첩보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 그 후배들이요. CIA 여러 명 있어요. 미 국방부에도 있고요. 누구라고 이름은 못 대지. 내가 바보냐? 다들 듣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하게 다 제재해서 들어가 금융 제재 들어가고 해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이게 출마해? 그리고 그런 미국의 제재가 들어가는 순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판사들이 이거 미국 제재까지 받았네. 야 이거 우리가 잘못 다뤘다간 우리도 미국 제재 받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죠. 다 영향을 미칩니다. 기다려주세요.
주세요. 네. 이재명 끝났어요. 네.